불이. 마음을 쉬라는 것은 마음의 활동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몸 전체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몸의 모든 활동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동시에 몸의 활동이 하려는 바 없는 움직임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호흡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손으로 인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행이 무엇을 얻고자 함이 없는 수행이어야 하며 어떤 기대도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깨달음에 대한 기대마저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목적도 없이 그저 앉아있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고자 기대하는 바가 없는 수행을 반야신경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야신경 자체가 무엇을 성취할 생각을 일으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얻고자 함이 없는 수행이어야 한다. 어제 얘기했었던 그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마음은 내는데 머문 바 없이 하라, 얻고자 하는 마음 없이 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리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기대를 보는 것이 또 고통이죠. 그런 자신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보는 것이 또 고통이고 이제 이런 순환 속에 빠지는데 저희 회원님이 어떤 마음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약으로도 안 되고 이제 정신적인 조금 우울증이나 이런 질환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거를 약을 먹는 것도 먹으면 굉장히 나른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또 그런 습관에 젖어들어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 불만족스럽거든요. 무감각해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좀 어떤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의 활력을 찾고 내 생의 의지를 좀 찾고 싶다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차피 잘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뭐 열심히 뭘 공부를 하겠다,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돈을 열심히 벌겠다, 뭔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데 해나가다 보면 뭐 나만 노력하는 거 뭐 열심히 해서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팔자가 이렇고 복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뭐 돈을 벌겠어? 난 머리가 나쁜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뭐 쟤네들처럼 공부를 잘하겠어? 이제 슬금슬금 며칠 지나면 이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이거를 작심삼일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마음 먹은 지 3일 정도. 그래서 어떤 분은 작심삼일을 계속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서 목표점까지 이루라 이제 이렇게도 안내를 해주시던데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어? 라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그리고 피곤할 때 조금 타협하고 싶고 안 될 때 그냥 핑계대고 그 김에 엎어져 버리고 싶고 또 나가서 놀고 싶고 그냥 게임하고 싶고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나는 원래 못하니까 아유 나는 뭐 원래 저 사람보다 끈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 끈기가 없다 말다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냥 내가 그러고 싶다라는 내 욕구에 부합된 정당화, 합리화하는 나의 삶의 태도였다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거짓말쟁이도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워내면, 내가 그 씨앗을,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자라는 거예요. 게으름뱅이 같이 행동하면 게으름뱅이인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뭐 무슨 씨를 심어볼까요? 배 씨를 심어볼까요? 배나무를 키우면 또 배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으면 씨앗 안에 그 줄기부터 열매까지 다 그 DNA 정보가 다 들어있어서, 비록 작지만, 씨앗은 작지만 이 녀석이 엄청난 크기의 그 나무와, 아름드리 나무와 아주 그 달콤한 열매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회원님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한 번도 뭘 이렇게 꾸준히 해본 적이 없어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용기를 내서 또 도전하고 이랬는데 결과가 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자신에 대해서 낙담이 되고 뭘 해봤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분께 좋은데 꼭 이 마음 공부만의 얘기가 아니다. 당신의 삶의 태도가 아마 그랬을 거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면 그 삶의 태도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냐? 아니죠. 그 사람은 다만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그 좀 앞서간 내 예상도, 큰 그림이라고 하는 빅피처가 너무 나하고 나를 고려하지 않은 나의 현재 상태, 내 복이나 팔자나 그런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복이 많은지 팔자가 어쩐지, 뭐 어떤 그 선업이 있는지 악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자기 상태는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알겠어요. 내가 다리를 절면은 그냥 건강한 사람이 달려가는 그 속도하고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조건이, 지금 현재의 조건이 다리를 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고 있는 이 현재의 조건에 맞춰서 달려가야지. 건강한 사람은 뭐 100m를 저는 100m를 한 19초, 18초 뛰는데 100m를 건강한 사람이 뭐 15초에 뛰었다. 그러면 나는 100m를 뭐 20초, 25초 이렇게 뛰는데 나는 뭐가 부족해. 이런 자세 어떠세요? 조금 염려스럽죠? 너가 지금 다리를 절고 있잖아. 그러니까 절고 있는 것에 맞추어서 1초 1초 몸의 건강이 회복되어 가면서 1초 1초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야지. 저 잘 달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원님께도 당신이 지금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처음 딱 출발하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하겠다. 이런 마음이든지 내가 이 어떤 정신적인 것을 약을 먹지 않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지 않고 막 넘어가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될 겁니다. 하지만 약과 보조를 맞춰야 되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컨디션도 존중을 해 가면서 이 상태에서 꾸준히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현재 지금의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되어가는 내가 되거나 과거에 못했던 과거에 잘했던 나가 기준이 아니어야 되겠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현재의 나의 기준을 맞추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나의 상승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을 연습하느냐, 아니면은 막 어떤 잘 달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니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 그것을 기준 삼느냐, 이제 이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분한테 이것보다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이제 그분이 40대 초반에 들어왔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라도 그냥 해본 게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해본 게 하나라도 있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하는 게 뭔데요? 그러면 뭐 배고프면 밥 먹는 거 그냥 한 거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거 그냥 한 거고, 그냥 그때에 맞아서 그것을 하는 거지만, 목이 마른다는 그때에 맞아서 물을 마시는 거지만,
이것이 막 간절하게 이것을 해야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하면 뭐가 좋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이 마른다라는 목적 의식은 있지만, 그것에 그렇게 많은 의미 부여가 없이 그냥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 이런 것을 일생 동안 그냥 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서 그냥 해보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은,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이런 어떤 내가 딱 이것을 해갖고 잘해줘야겠다, 이 병을 나아봐야겠다, 뭐 성공을 해봐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을 내서 하는 어떤 것, 기간을 정해서 하는 어떤 것, 내 성취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것, 그것이 나에게 증명되기 위한 어떤 성실함, 꾸준함을 발휘할 때, 노력을 발휘할 때, 노력을 그렇게 발휘하면서 좀 그냥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냥 하는 거 있나?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그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공부에 아주 기대가 크고, 내가 정말 이걸로 한번 나의 그동안의 어려움을 벗어나 보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각오는 좋은데, 굳은 결심과 각오 때문에 가는 것이 힘들 거다.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주일 이건 되겠지만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게 그 정도의 시간으로 되겠습니까? 닭업생내 지은 업장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냥 하는 게 제일 빨라요. 해본 중에서 제가. 그냥 하면 그냥 돼요. 또 그냥 하면 그냥 돼요. 어려운 식으로 그냥 되고, 하기 싫은 식으로 그냥 되고, 어느 날은 기뻐서 그냥 되고, 어느 날은 피곤해서 그냥 되고, 그냥 되는 것에 오히려 나의 어떤 일과가 맞추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냥 저 사람을 돕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냥 돕는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일과들이 맞추어져요. 이제 그런 것을 뭐 어떻게 누가 도우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뭐 그것도 좋은데, 그냥 하는 마음은 내 계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산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더 큰 우주의 질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자기 중심이 있어야 그냥 해나가고 그냥 해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한다, 되는 대로 한다, 뭐 그냥 뭐 알아서 그럭저럭 되겠지, 뭐 이런 마음들로는 그냥 내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히거나 나의 익숙한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냥 금방 그걸 때려치워버려요. 그냥 묵묵하게 못 밀고 나가요. 그것은. 자, 그래서 바라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이 그냥 듣기 좋게 수행의 어떤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인 것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반드시 경험적으로 체험해 봐야 돼요. 그냥 하는 거. 그 사람한테 그냥 바라는 마음 없이 해주고, 바라는 마음 없이 뭐 운동을 하고, 바라는 마음 없이 누군가의 대화를 경청해주고, 뭐 이런 것들 처음 해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해다 보면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자유로움을 주고 나를 큰 마음을 가르쳐 주는가, 그런 연습을 시켜 주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그거 꼭 연습해 보시고, 자, 여기 그 도겐이 아니 순유선사가 말씀하세요.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오감으로 감지되는 세계가 곧 텅 비어 있음이고, 텅 비어 있음이 오감으로 감지되는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뜻이지요. 우리 이런 말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텅 비어 있음이 없는 건데 그 없는 것을 오감으로 감지해낸다라는 것이 가능한가? 자, 물건이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없는 것을 만지는데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오감으로 감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계속 읽어볼게요. 텅 비어 있음이 오감으로 감지되는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에 집착한다면 이원적인 분별심에 말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색인 그대들이 있고, 또 색인 그대들이 깨닫고자 하는 공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여전히 이원적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색즉시색, 공즉시공, 곧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다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반야신경에는 색즉시색, 공즉시공 이런 표현은 없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식으로 즉시성을 표현하시고 있고, 순유선사께서 말씀하시는 색즉시색, 공즉시색, 그냥 그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또한 공의 모습이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앞면을 보는 것이 뒷면을 보는 거고 뒷면을 보는 것이 앞면을 보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양변을 떠나야 그것이 앞면이 뒷면이고 뒷면이 앞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앞면만 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뒷면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것이 공이면서 그것이 색이다 했을 때 공과 색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을 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떠나서 그냥 하나의 동전임을 볼 때 앞면도 말하고 뒷면도 말하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다, 색은 공과 둘이 아니고 색인 즉시 공이다, 이런 말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으로 저는 좀 이해하고 싶어요. 수중 식물을 하나 샀어요. 명상원에 좀 파릇파릇한 녀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을 이제 작년에 샀는데 계속 뿌리가 죽어가고 하다가 이제 하얀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몸살 알이를 1년 동안 하고 드디어 이제 자기가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 나무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옮겨 심잖아요. 이렇게 뿌리를 잘라가지고 큰 뿌리는 남겨두지만 그 가는 뿌리들은 다 잘라내서 이거를 이제 저쪽 토양에다 옮겨 심으면 나무가 나무 몸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무 몸살을 3년 정도 한대요. 그때는 빼짝 말라가지고 무슨 시들시들 병들고 그래서 저게 죽지 않겠나 싶어도 3년 후 정도, 한 5년 정도 되면 이게 이제 활력을 찾고 생기를 찾고 이렇게 이제 좀 뭔가 건강한 느낌이 들면서 좀 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이제 딱 든든하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말을 저희 집에 있는 그 식물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하얀 뿌리가 정말 나오더라고요. 물속에서 보이니까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적응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녀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색, 공즉시 공, 이 이제 순유선사의 표현대로. 그러면 이 녀석이 뭐예요? 이제 수중 식물이지만 토양에서 자라던 녀석을 제가 가져오면서, 이제 수중 식물이니까 뭐 그냥 어렵지 않게 물속에서 그냥 크겠지. 하지만 이 녀석은 땅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원래 그 수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가 봐요. 저는 그런 배려가 없었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녀석이 거기에서 자라나가면서 계속 그 불필요한 뿌리들을 썩어서 버려지고 불필요한 잎들이 다 버려지면서 아주 본체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뿌리가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파리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줄기가 덩굴이 이게 막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색인데 보여지는 모습이 있죠. 색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이 이 적응해가는 과정은 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적응해가는 과정들이 계속 끊임없이 즉시성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자다 일어나서 어느 날 보고 물 갈아줄 때 보고 뭐 이런 거지,
뭐 1초도 끊임없이 그 녀석을 계속 바라보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녀석의 생명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어느 순간도 멈춤이 없이 즉지성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요. 그러면 이 흰 뿌리가 자라고 있고 이 없는 뿌리를 다 도려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색인 동시에 공인 이 즉시성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색으로 놔두고 그 색으로 놔둔 다음에 또 한 뿌리 더 나오고 한 뿌리 더 나오는 과정에서 이 즉시성이 계속 연결되면 자 처음에 땅에 있었을 때하고 수중생물로 이제 이렇게 자랐을 때 처음에 아주 건강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물론 지금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지금 삐쩍 말라가지고 좀 별로 그냥 보잘것없고 좀 초라한 정도예요. 신통방통하지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계속 이 아이는 즉시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활짝 펴고 생기로운 모습이나 지금 조금 시들시들 적응해가는 모습이나 이 녀석은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라는 것이죠. 색과 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적응하기 위해서 이 녀석이. 그러면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색이 같은 모습이 아니지만 공의 나툼으로 인해서 공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에너지가 발휘가 되는 거죠. 지금 그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그러면 이 처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녀석이죠. 분명히 같죠. 만약에 사과씨를 땅에 심어서 떡잎이 자라고 큰 줄기를 뻗으면 그 씨앗하고 사과 그 줄기의 모습들, 이 아름드리 나무가 됐을 때의 모습은 분명히 어디가 똑같은 모습이 없잖아요. 하나도 틀리죠. 단 하나도 똑같은 모습이 없어요. 사과 씨앗하고 나무하고는. 그래서 사과 나무하고 씨앗을 그걸 모르는 아이한테 딱 보여주면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하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신통한 녀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 씨앗하고 이 나무하고 다른 거냐 정말로 그거를 이제 키워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니죠. 사과나무죠. 이 씨앗도 사과씨고 이 나무도 사과나무고 열매도 사과 열매죠. 다 사과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모양이 다 다른데 즉시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이 즉시성을 어디서 찾아요?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어디서 태어났고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이름부터 얘기하죠. 난 누굽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가 지금 나의 그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당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즉시성 때문에 그래요. 이 사과씨가 큰 사과나무가 된 거하고 어떤 모양의 똑같음도 없지만 우리는 사과나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듯이 나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지금의 어떤 것도 똑같지 않지만 우리는 그 즉시성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동일시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잃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쵸? 잠들 때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정신을 잃어도 그렇고 치매를 걸려도 그렇고 충격을 받아서 기억상실증을 걸려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 동의시가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즉시성이라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는 그 즉시성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그 기억, 에고죠. 에고라고 말하는 그 기억이 저 멀리 이제 그 깊이 있는 무의식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순환작용, 사이클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주저치 않는 것은 그 계속 이어지는 그 즉시성에 대한 존중이죠. 동일시에 대한 존중이에요. 어떤 것도 같은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 연결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과씨가 사과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다 사과지 저게 뭐 달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인 즉시 공이다. 색인 즉시 생이다. 공인 즉시 색이다. 공은 즉시 공이다. 이 말씀들이 같이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냥 그것인 상태인데 그것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 의식적인 활동의 작용은 그런 즉시성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부여와 선이해와 관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깨어서 지금 이 상태를 그냥 보게 된다면 이 상태에서는 즉시성이라는 그 연결, 동일시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이니까. 그냥 이것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지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깨끗한 이 자리니까. 목마르면 물 마시는 거, 이것은 이제 어떤 나의 의식적인 활동과 무의식적인 활동을 더불어서 즉시적인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 활동의 즉시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의식으로 이 순간에 알아차림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인데 에고도 똑같은 그 즉시성의 활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에고로 들어가면 계속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진실됨이 중요해. 저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이용해 먹는다.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착한데 피해받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사고로 들어가서 이것도 계속 즉시성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연기라고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다. 원인과 조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는 거, 끊임없는 고리로 이제 그런 것이죠. 삶이라는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내 어떤 사로잡힘 속에서 그 나의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뭐 고통이 좋다면 그렇게 계속하면 좋은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내 생각의 즉시성으로 가고 있구나. 사고 활동의 관념화된 즉시성, 나의 동일시를 유지하기 위한 즉시성, 신념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즉시성으로 가고 있구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혀 생명 활동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안내자들은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봐주라. 예수님 같은 경우는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넘어갈게요. 또 강조하시네요. 다리가 저리고 아파도 개의치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앉아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활동을 멈추는 수행이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들어 눕는 것까지 아무 상관없이 모두 자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제약을 느끼더라도 여러분이 느끼는 제약에 구애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건 다 불성이 하는 것이니 무엇을 한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구태여 자선을 할 필요는 또 뭐가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일상적인 삶을 이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항상 어떤 양극단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의 안내자들은. 그래서 내가 마음 없이 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마음을 내지 않는 거,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내라 하니까 그것에 집착해갖고 그냥 그거 하는 것이 또 두려운 거예요.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는 그 행위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미 나의 더 큰 의식이 그것을 비추었다라는 것이거든요. 행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저것을 한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돈 벌었기 때문에 돈을 더 잘 버는 거 아니야.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그 의식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노력한 의식에서 나왔어요? 내가 그 의식을 비춘 그 전에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비추어서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라는
행위의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의 의식이. 순수 의식에서 행위의 의식이 나와서 행위의 의식이 나의 행으로 이제 나를 보내주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다라는 의식이 일어나니까 아, 뭘 먹지? 라는 그 사고 활동의 행위 일어나면서 아, 오늘은 백반을 먹어야겠구나 라는 식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만 내가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가만히 알아차려 보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차분하게 지켜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식이 올라와요. 그럼 그 식이 올라오는 그 식이 올라오면서 나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이 꼭 막 움직이는 것만을 행위로 본다 안 했죠. 마음의 움직임도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 행위가 올라오고 있어요. 행위가 올라오면 그 행위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분별,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순서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행을 하는데 그 후에 집착하는 거 없이 계속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 행위가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배부르면 저절로 내가 덜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목마르지 않으면 물 마시고 싶지 않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우리가 근데 막 의식적으로 내가 뭐 하루 2리터를 마셔야 돼, 3리터를 마셔야 돼.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당이 당겨. 그래서 뭐 막 먹어야 돼. 그러면서 내 신체 활동에 맞지도 않는 거북한 식습관이 생기는데 그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연결되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의식 상태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마음 없이 그것을 꾸준히 해내가는 거, 그러려면은 나의 마음 있음을 먼저 봐주라. 내가 이러고 싶구나, 저러고 싶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먼저 봐주는 것이 빠르지. 마음 없이 해야 되는데, 마음 없이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 동안 마음 없이 해야 되는데 연부를 외우면 마음이 없어지겠습니까? 마음 없이 해야 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없앨 건데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마음 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 욕심이 왜 일어났느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없이 해야 된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있지? 아, 더 뭐 성공하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뭐 더 돈을 잘 벌고 싶고, 더 깨달음 얻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을 충분히 봐주면 마음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그 괴로움이 알려주거든요. 네가 아무리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네가 원하는 만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노력하고 내가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조금 노력해서 좀 더 나아지고 이렇게 세상은 살아가지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를 다독이는 어느 날이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절로 마음 없이 해야 되는데 마음 없이도 저절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것이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잘해야 된다는 어떤 의식도 있겠지만 그냥 좋아서 하는, 흥미가 붙어서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생이자, 곤이자, 학지자 이렇게 말하죠. 생이지지, 그냥 태어나면서 잘하는 사람 있고, 학지지, 학이지지, 그래서 배우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곤이지지, 아주 공공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피땀을 흘려야 뭔가 좀 되는 이제 그런 곤이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생지지가 따로 있고 학지지, 곤이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쓰고 하다 보면은 그냥 생이지지가 되는 거예요. 생이지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 그래서 즐기는 사람을 최고로 치잖아요. 노력하는 사람, 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분명히 뭐든지. 그러니까 그 기쁨을 즐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떤 상태, 바라는 것 없이 마음을 낸 상태.
그냥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뭘 얻겠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뛰어놀 때 보면은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놀죠. 눈 속에서도 뛰어놀고 블럭놀이도 하고 모래사장도 만들고 그 뜨거운 데서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마음을 냈죠. 그 놀이를 하고 싶다. 소꿉놀이를 하고 싶다. 눈싸움을 하고 싶다.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 마음을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지치는지도 모르고 논다라는 것은 뭐 마음을 냈지만 목표 없이 바라는 바 없이 그냥 그것에 즐기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되 그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해라. 집착하는 바 없이 해라. 내가 그래야 멀리 가고 끝까지 갑니다. 마음만 내고 집착하는 게 없어야 끝까지 가요. 집착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 집착하는데 단속하고 정죄하고 그 된다 안 된다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자기를 또 비교해 대고 남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안에 그렇게 많은 탐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에너지는 균형을 이루어서 딱 총량이 있는 것인데 자, 그렇게 집착하는 데 쓰니까 내가 이렇게 쭉 나가는 그 힘에 어떤 힘을 더 보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은 이루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보면 나라를 침략해서 얻은 거, 그 몽골 얼마나 광대한 땅을 얻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그 엄청난 땅을 다 헬레니즘 문화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켜지기가 뭐 얼마나 됐어요? 중국의 그 진나라 최초의 통일국가라는 진시황도 그 13년인가 되잖아요. 15년인가요? 그 정도밖에는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성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 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수성은 그 내분열, 내부, 안에서 분열되는 것 때문에 수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 안에서 무너지니까 밖에서 들어오면 침략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공성보다 수성이 어려운 것과 같이 이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내되 집착함이 없이 행하는 것에서 무너지는 것은 내 안에서 자꾸만 이 집착하는 그 힘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어떤 수행력이라든지 그 신실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내 내부에서 다 자라죠. 그 쇠를 부러뜨리는 그 힘은, 그 단단한 쇠를 부러뜨리는 힘은 쇠 안에서 나온 녹이다, 이런 그 말을 계속 하던데, 어떤 영화에서. 그러면서 뭐 영화의 줄거리가 이어지던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성보다 수성이 힘들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진정한 장수는 자기 자신을 극복해낸 사람, 자기 자신을 넘어간 사람이 진정한 용맹한 장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가장 큰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큰 적이 우리가 밝히 봐야 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그 어떤 문제의식의 출발이자 문제의식의 도착점이겠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그러니까 밖에서 와갖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계속 봐주세요. 그냥 그 탐진치에 물든 그 마음을 계속 봐주는 거. 그 해보니까 빠르더라. 여기 앉아있을 때 다리가 아프거나 졸음이 오거나 개의치 말고 그저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선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대단히 힘듭니다. 수행하는 동안에 찾아오는 여러 느낌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귀찮아하지 않고 또는 짜증내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괜찮다라는 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항상 정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야 될 때니까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열려 있는 상태. 허공은 모든 향기를 품지만 어떤 향기에도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좀 믿으면 좋아요. 좀 겁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에 난 이런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든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그에 못 미치는 사람인 것을 내가 확인했다든지, 뭐 이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품고 있구나, 그것의 현재성을 그렇게 봐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관념적인 특징은 어떤 이 살고 있는 내 세계 안에 뭐 감정도 있겠고, 느낌도 있겠고, 지식도 있겠고, 영적인 깨달음도 있겠죠. 깨달았다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그 영적인 자각이겠죠. 관념적인, 실제 있는 영적인 자각이 아니라 내 관념적인 영적인 자각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내 어떤 법칙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선이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종교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죠? 격의적으로 알죠. 그래서 우리 불교를 격의 불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인도에서 일어난 그 불교하고 우리나라 불교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사람이 틀린데, 환경이 틀린데, 그것을 해석해내는 선이해가 틀린데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깊이의 차이가 저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더 깊게 이해하고 더 멋지게 문명을 꽃피우고, 어떤 차이예요? 이 문명이 여기서 일어났지만 여기에서 꽃이 피워진다라는 것은 그 내재성의 차이죠.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여긴 힘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힘이 꽃피워낼 수 있는 내재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서 전수받았지만 안에 있는 엄청난 내재력과 그 잠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꽃피워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계기만 만나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엄청난 저력과 내재력, 그리고 그 안에 잠재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건국인용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들어와도 그것을 꽃피워낼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 어떤 것을 꽃피워내는 것은 내재력의 힘이지 그 정보의 싸움, 관념의 싸움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자기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과 기준이 작동해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것에서는 내 안에 어떤 법칙이 필요 없어요. 이것을 보는데 무슨 법칙이 필요했어요? 그냥 보면 끝나는 것인데, 그쵸? 맛보면 끝나는 거고, 뭐 들으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내용이구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법칙이 필요하죠. 관념도 필요하고, 나의 살아왔던 환경과 조건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연기적으로 뭐가 계속 일어나야 되겠지요. 자, 좋은 얘기가 있어서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는 것이 색은 색이고 공은 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처가 와도 환영하고 마귀가 와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사인 마조 스님은 몸이 아플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좀 어떠시냐고 묻자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라는 삶입니다. 아주 좋죠. 자, 마조 스님의 그 일면불, 월면불은 이제 해, 일, 월, 달, 월,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해 얼굴 부처님, 달 얼굴 부처님, 뭐 이런 건데, 마조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스님 돌아가시면 저희는 어찌합니까? 이렇게. 저희가 뭘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참, 없다고 해도 부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네 마음을 의지하고, 네 법을 의지해라. 그리고 따로 없다, 둘이 아니다, 불이 따로 없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도, 당장 이렇게 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기쁨이 또 있거든요. 꽃이 피었을 때, 꽃이
땅 속에 이렇게 있을 때도 분명히 꽃은 존재하고 씨앗으로 존재하고 활짝 폈을 때 그 자기의 나툼, 씨앗의 나툼으로 존재하고 그 똑같은 것인데 땅 속에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씨앗으로 가지고 있는 그 품은 꽃은 우리한테 기쁨이나 어떤 감흥을 주지 않지만 피어있는 꽃은 분명히 감흥을 주고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생이 육신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그분을 떠나보내기가 얼마나 마음이 참 애잔하다라는 것이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뭐 경봉스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제 여기 마조스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이제 그 현각스님 이제 어떤 강의 어제 들었는데 유튜브로 뭐 깨달음이 뭡니까 이런 질의응답 하실 때 아주 그냥 아이 같으세요. 제가 보면 아이 같고 너무 유쾌하고 재밌고 장난꾸러기 같고. 그런데 그분 이렇게 이제 법문해 주시는데 뒤에 숭산 스님 이렇게 어떤 그 사진 아니고 그림이죠. 그림이 이렇게 뒤에 딱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스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목소리에서 묻어나오는 그리움과 어떤 기쁨과 그런 것들을 느낄 때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감사하면서도 애잔하면서도 둘이 아닌지는 알지만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이 마주 스님도 아마 그랬겠죠. 이런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또 서글퍼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걱정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 화두를 주겠다고 하신 게 이거였어요. 월면불, 일면불. 해부처님, 달부처님을 공하라. 화두에 두고 늘 염하라 이러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화두 공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부처님, 달부처님, 뭐 이목고, 뜰 앞에 잣나무 뭐 이런 것처럼 이건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해부처님, 달부처님, 일면불, 원면불 이게 뭘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을까? 해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고 달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일까?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뭐요? 아주 익숙한 관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해부처님, 달부처님 뭡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말이 좀 비슷할까요? 여자의 자궁 안에서 나지 않은 자를 보게 되면 그를 경배하라. 그가 곧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존재는 모태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안에서 나지 않은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성령, 영적인 존재, 귀신 같은 존재 그런 존재만 나지 않았을까요? 자, 나지 않은 존재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대자연이겠죠. 그건 인간의 몸을 빌리지 않지만 그들도 그들의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나올 거예요. 가장 크게는 대지의 어머니, 이 대지라는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나왔겠죠. 그들도 다 모든 존재는 이 땅 위에 있는 존재들은 자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것, 그들의 모체가 품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에 살 수는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을 품을 수는 없어요. 물고기가 물은 알 수는 있어도 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알았다고 해서 물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속에 살고 있다라는 새로운 자각을 하는 거지.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물이 만들어졌다. 새로워졌다. 아니에요. 애기였을 때부터 봤던 그 물이 그 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공안을 주실 때 그 공안에 들어가면 어차피 말꼬리, 이제 말의 머리, 말이 중간, 말의 꼬리가 있는데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는 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증상이죠. 우리가 말꼬리에 늘 휘둘려서 하루에 5만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 여자의 자궁 안에서 나지 않은 자를 보면 경배하라. 그가 곧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할 때 그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이 순간은 어머니가 준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줄 수 있었고 유전의 어떤 경향성도 주겠고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어도 이 순간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화두를 들을 때도 똑같죠. 그냥 뭐예요? 생각하지 말고 보라.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 그러면 일면불, 월면불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나 뭐 어떤 스님이 그 기와장 깨지는 소리에 딱 깨달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 이제 우리 오감으로 일어나는 건데 눈으로 보고 깨어나는 분이 있고 귀로 듣고 깨어나는 분이 있고 맛을 보면서 딱 깨어나는 분이 있고 냄새로도 깨어나는 분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깨어날 때 물고기가 뭐 이게 물이었구나. 그런데 뭐야 이게 이거였어? 이렇게 느낌이 들 때 이것에 대해서 환희심이 든다는 건 그만큼 추구심이 있었기 때문일 거고 이제 여기 순유선사 같은 경우에는 환희심이 별로 없었고 그냥 편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추구심이 없었겠죠. 그냥 원래 그 자선 수행 그 조동종에 따라서 그 몸 수행 그리고 그 마음 수행 이걸 꾸준히 닦아다 보니까 내 업식이 닦이고 업이 닦이다 보니까 점점 밝아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놓여나는 그런 경험.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경험 안에서도 반드시 이거였구나 하는 자각은 일어나요. 그쵸?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여난다고 그래서 어떤 전환점도 없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거였구나 한 번은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어떤 내 안에서 환희심이 일어나는 것, 지복의 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자, 그런데 그런 깨어남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보면 이제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 보이는 것들, 그 큰 소리를 왁 치는 것도 그렇고 이 화두로 일면불, 원면불 하는 이 소리도 그렇고 내 몸의 어떤 감각이나 느낌으로 깨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뭐예요? 생각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뭐지? 하면서 그 뭐지 하는 것이 이게 에고거든요. 뭐지? 이런 순간이 딱 오게 되면 그냥 물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봤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후에 그것을 점검이 들어가면서 뭐였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있는 그대로 그 보는 것은 그냥 그것이에요. 그쵸? 그것이에요. 물이 그냥 물이에요. 어제 봤던 물이나 지금 이게 내가 이 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구나. 그런데 이 물이 그 물이었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한 번은 전환점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같으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정말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이 도대체 뭔가 다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 물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야 더 특별해지는 것인가? 이제 이걸 다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대로 그 알아차리는 그 상태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일 건데 이런 화두나 공안도 마찬가지죠. 이 내용에 따라 들어가지 마라. 이런 거 구지선사도 손가락 들어 보이는 것도 그냥 저 손가락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그냥 보여지는 거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거고 부처님의 그 영산회산에서 염화미소 마하가섭과 이제 그것을 최초의 선의 어떤 처음으로도 잡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마하가섭이 그 부처님이 꽃을 하나 들어 보일 때 빙글에 웃는 걸 보고 부처님이 빙글에 웃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심전심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염화미소가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공안이고, 그러면 그것이 뭔가 특별하게 주고받는 우리는 모르는 텔레파시가 있을 것인가. 그냥 그 꽃으로 본 것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을 보는 거. 그럼 부처님이 보는 거나 마하가섭이 보는 거나 똑같은 거를 봐야지. 부처님이 보는 거와 마하가섭이 보는 게 다르다면 저 꽃은 무슨 꽃이네. 저게 어떤 의미가 있겠네. 저것은 어떠하네. 이런 의미로 다들 그 부처님이 꽃을 든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사람들은 그 꽃을
부처님이 뭔가 위대한 의미가 있었고 꽃을 들 것이야 이렇게 봤을 것인데, 마하가섭은 있는 꽃을 그대로 그냥 그 부처님이 보는 그 꽃과 마하가섭이 보는 그 꽃은 그 순간에는 같을 거예요. 근데 저 꽃에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고 보는 사람은, 부처님이 보는 꽃과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고 보는 사람은 다른 꽃을 보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각하지 말고 보라,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그것이 그러면 어려운 일인가? 그냥 보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 안내자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그냥 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염화미소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이 지금 그 당시에 뭐 마하가섭만 화답할 수 있느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방에는 뭐 꽃이 없지만 제가 저 앞에 있는 에어컨을 보면서 그냥 미소를 짓는다. 그러면 그것이 염화미소가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본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 에어컨이 뭔가 있을 것이야, 무슨 뜻이 있을 것이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 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힘이 안 듭니다. 어떻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힘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력이 없잖아요. 그냥 보여지니까 보는 거, 들려지니까 듣는데, 해야 하는데 저렇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힘이 들어가는 거고, 한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린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일면불, 월면불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봐 주세요. 자, 그래서 색은 색입니다. 마침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길을 진실되게 가야만 합니다.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선이라든지 또는 수행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길을 진실되게 가라고 하시지, 부처님의 길을 진실되게 따라라, 나의 길을 진실되게 따라라, 이런 말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때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여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을 문제 삼아야 되죠. 아니야, 이런 건 문제 없는 거야, 이런 거는 뭐 내가 뭐 근기가 약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서 어떤 큰 이상향의 어떤 것을 잡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출발점이에요. 항상 우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는 내가 문제 삼겠다잖아요. 그러면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저희 도반님과 이제 마음 나누기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무아라는 것은 나라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자, 무아의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아니야, 없는 거야, 나라는 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에고에 사로잡힌 거야, 뭐 에고는 나쁜 거야, 내가 지금 또 놓쳤네, 뭐 이런 식으로 무아가 원칙이고 아는 나쁜 거야, 이런 관점에서 가시면 좋지 않다.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아의 입장에 있잖아요. 경계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경계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경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렇죠? 파도와 바다의 경계가 도대체 어디부터가 파도고 어디부터가 바다입니까? 그냥 둘이 하나인데 나툼이 다를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계라는 것도 나의 경계가 없는 것인데, 본래 내가 경계를 나누어서 거기를 경계 삼는다, 그것을 문제 삼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러면 현재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봐줘야지. 아니야, 이건 없는 거라 그래서, 경계는 없는다고 그래서 내가 괜히 그렇게 시비분별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해서 잠시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나를 억누르는 힘이 강하면 잠시 진공의 상태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진공의 상태를 잠시 느낀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다시 여전히 올라오는데 더 불편하죠. 왜? 진공의 상태를 느꼈다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하고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불편하겠어요? 편안해졌을 때 느끼는 불편함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불편함의 강도는 같은데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인과 원인과 조건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문제 삼고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가만히 보아주라. 불편함은 불편함을 가만히 보아주라. 불편함은 없는 거야. 이건 내 마음이 조작해낸 거야. 상지어 놓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가만히 느껴주고 보아주라. 그것으로부터 나의 경계가 흐릿해질 테니까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이 진실되어서 모든 무경계 그 책을 쓰신 분이 누구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분처럼 이 모든 경계를 넘어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줘라? 자신한테 진실되게 해줘라. 지금 현재 상태를 존중해줘라. 그리고 그걸 알아차려줘라. 알아차리고 그것이 계속 나아가야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 그저 계속하는 것. 이것이 그대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 때 그저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그대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색은 색이고 그대들은 그대들입니다. 그런 자세로 계속 수행해 나갈 때 그대들의 수행 속에서 진정한 공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시네요. 자, 그저 계속 하는 것. 이것이 그대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냥 뭘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저 어떤 산을 가면 정상에 가야 되고 돈을 벌면 많이 벌어야 되고 누구한테 뭐 해야 되고 성형수술을 하면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운동을 하면 몸 좋아졌네 소리를 들어야 되고 식사를 하면 뭐 맛있는 거 아니면 건강에 좋은 거를 먹어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순유선사가 요구하는 것은 먹으면 그냥 먹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맛있는 거 먹는 거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뭐 운동을 하면 운동 그 하는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몸이 좋아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런 거요. 글을 쓰면 그냥 글을 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좋은 글을 쓰는 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하는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가 그저 그것을 하는 것을 그대들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그것이 그냥 하라 이 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안 들고 처음에는 힘이 들죠. 내 업식이 저항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그저 계속 하는 것 근데 그냥 그럭저럭 한다고 그래서 되는 대로 아무 노력 없이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세상 만사 통달한 사람 아니면 어떤 회의론자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되겠어 저렇게 해서 되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거는 뚜렷하게 깨어있는 정신이에요. 아주 명료하고 맑은 정신이면서 알아차리고 있는데 행위만 그저 계속 그것을 바라는 마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 그냥 할수록 더 나태해지고 방종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의지, 놀겠다, 먹겠다, 뭐 가겠다, 공부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안 하면 말지 뭐 이런 게으르고 해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그냥 좋은 날, 싫은 날, 굳은 날, 나쁜 날, 행복한 날 이거 한결같이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보여지거든요. 그저 계속 하는데 그냥 그것을 그저 하는데 뭐 바라는 거 없는데 말해도 특별한 얘기도 안 나오는데 그것이 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막 해석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한번 내가 믿고 따르면서 노력해보는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내 안에 어떤 문제의식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떤 고통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제 더 공부가 나아가면 기쁨도 우리가 문제의식으로 바라보게 돼요. 왜 기뻐요? 내 경계가 있으니까 기쁜 거지. 그냥 그것은 그것인데,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에도 움직이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냥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단막증에 이런 말씀 계속 증의하지만 말아라, 좋아하고 증오하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리면서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거,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내 힘을 엄청나게 길러줍니다. 그렇게 하면 내 중심을 엄청나게 길러줘요. 어떤 빠르다는, 세상에 어떤 빠르다는 그 방법들보다 빨라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저 계속하는 것, 그저 그것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 제가 자꾸 읽게 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말이라서 그래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저 계속하는 것, 이것이 그대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 때 그저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그대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실 거죠?